어떠한 자격증도 다 꼭 필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이 분장 혹은 이 메이크업을 포함한 특수 메이크업, 특수 분장이라고 떠올렸을 때 얼마만큼의 다양하게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2부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분장사님께서는 다양하게 메이크업부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것들을 기술을 적용했을 때 장단점이 더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 조금 설명이 더 잘 나타나 주실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첫 번째로 처음에 이제 저는 이력서를 봤으니까 처음에 시작하셨던 쪽이 메이크업을 활용한 패션쇼, 그다음에 패션 디자이너 공모전, 엔터테인먼트 공채 오디션, 패션 모델 선발대회, 요런 쪽에 이제 메이크업하고 헤어 쪽을 주로 하셨더라고요. 이런 분야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기도 하고요. 내가 활동한 그 경력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자연스레 인맥도 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인맥을 또 닿아서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쪽 분야로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스승님 따라서 네,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스승님이 활동하시던 분야가 이제 그쪽 분야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승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이런 쪽 공모전을 준비를 하면 특수분장사와 연결 지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직업적으로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전혀 없나요? 이쪽 패션 쪽, 뷰티 쪽으로 특수분장, 요거는 거의 별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색감을 쓰거나 색감을 보는 것조차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건가요? 색감적인 거는 어느 분야에서도 다 도움이 되지만, 뷰티 쪽에서 사용하는 그 색감과 특수 분장에서 사용하는 색감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수 분장은 정말 사실주의적으로 우리가 뭐 사람 이제 시체 더미라고 하죠. 더미 같은 거 만들어도 정말 그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더 초점이 되고, 뷰티 쪽은 우리 예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예쁘게 뭐 색조를 어떻게 조화시켜서 어떻게 더 화사해 보이고, 퍼스널 컬러라고 얘기하듯이 그 사람 개개인에 맞는 컬러를 적용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는 약간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아는 패션과 뷰티 분야의 메이크업이었다면, 그 다음으로 살짝 이제 서서히 현장에 관련된 경험으로 넘어오신 것 같아요. MBC 공중파 TV 프로그램이나 우차사 이런 데에서의 메이크업이나 분장 부분도 담당을 하셨죠. 네. 저는 몰랐는데 이런 데서도 사실상 특수 분장도 많이들 사용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확실히 앞에 그런 패션 쪽과는 굉장히 별개의 업무 영역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업무가 진행이 되나요? 업무적인 거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막 정말요? 네, 다르지는 않는데, 다만 뷰티 쪽은 아무 대본도 없고 뭐 그 컨셉만 예쁘게 어떤 귀여운 컨셉, 섹시한 컨셉, 뭐 펑키한 컨셉 요 정도였다면은, 이제 그쪽 무대 쪽 뭐 개그 프로그램 뭐 방송 쪽으로 가다 보면은 좀 더 세분화가 되죠. 어떤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캐릭터 정말 분석을 해줘야 되고, 개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그맨이나 개그우먼 분들이 이제 그 컨셉을 짜실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요런 거, 다다음 주에는 요런 거. 그러면은 어떤 거를 의도하는지를 내가 파악을 해서 그거를 표현해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요구하시는 게 정확하게 있고, 방송 쪽은 뷰티 쪽은 그냥 요런 느낌으로 하면은 추상적인 그 느낌 안에 그냥 내가 가미를 하는 거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특수 분장이라는 표현으로 봤을 땐 이쪽의 경험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조금 더 패션 쪽보다는 오히려 그 방송 쪽이나 개그 프로그램 쪽이나 뭐 그런 쪽이 더 특수 분장과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대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특수 분장도 우리가 어떤 내용에서 어떤 특수 분장들 나오는지 파악해야 되는 거를 대본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본 읽고 작업하는 것들이 일적으로는 흡사하지 않나.
이게 사실 특수분장을 하면 얼굴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인 바디 부분도 그렇고 소품까지 하나하나 영화에 쓰이는 혹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광고 촬영에 나오는 뒷부분 모든 것까지 특수분장사의 영역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것도 되게 특이한 이력이라고 느껴졌어요. 바디를 나타낼 수 있는 아디다스나 피크 같은 스포츠 쪽 화보 촬영. 아, 네. 저는 이거 역시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쪽 일을 해보지 않아서 단순하게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사람의 신체 몸에다가 분장을 하거나 뭔가 메이크업을 했을 때 훨씬 더 내가 그걸 어떻게 나타내냐에 따라 분명히 업무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만약 내가 분장도 겸업을 하고 조금 더 화보 촬영이나 이런 거를 좀 영역을 넓히고 싶다면, 그런 쪽 바디 페인팅 이런 공부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촬영하시면서 어떠셨어요? 꼭 배워야 된다. 꼭 뭐 바디 페인팅 그 커리큘럼이 이수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진 않고요. 특수 분장이든 분장이든 메이크업이든 그 어떠한 커리큘럼이든 어떠한 자격증이든 다 꼭 필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든 정말 필수라는 거는 없고, 내가 하나를 알고 두 개를 알면은 그 두 개를 응용해서 3을 만들고 그런 거지, 그런 개념이지. 근데 이제 화보 촬영 쪽은 그런 게 있어요. 뷰티 메이크업이긴 뷰티 메이크업인데 간혹 가다가 아트적인 뷰티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컨셉들이 있어요. 뭐 갑자기 어디 뭐 야생마 느낌의 그런 화보 촬영을 하고 싶다 하면은 갑자기 동물 페인팅을 좀 해야 되기도 하고, 어느 특정 나라의 소수 민족을, 부족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전통적인 문양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컨셉에서는 그런 페인팅을 또 해드려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페인팅이 필수는 아닌데 접목할 수 있는 그 다양성이 커지죠. 연극 영화에서 실장님, 팀장님으로서 활동을 또 오래 하셨었잖아요. 아, 네. 이게 16년, 17년 되다 보니까 팀원으로 계셨을 때 경력도 있고, 또 점점 경력이 쌓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한 팀의 팀원, 팀장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아, 네. 처음 입사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이제 뭐 특수분장사의 꿈이 있어서 방송 쪽으로 나가는 친구들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연극이나 아니면 뭐 드라마 이런 데서의 팀원으로서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때의 느낌과 팀원이 지나서 경력이 쌓여서 팀장이 됐을 때 케어해야 되는 부분은 명확히 다를 거라고 느껴집니다. 네. 어떻게 영역이 조금 다를지, 어떤 부분을 고민해야 되고 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정말 장황하게 길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또 이거에 대한 팀원과 팀장의 업무 차이에 대해서도 또 수업을 하고는 있는데, 이 수업도 한 일주일 내내 하거든요. 이론적인 수업만. 한번 모셔야겠어요. 왜냐면 팀원은 그게 있어요. 팀장이 다 미팅하고 회의하고 컨셉 정해놓고 뭐 예산 설정 다 해놓고 만들어진 그 상황이 딱 갖추어지면은 그때 팀원이 고용이 되잖아요. 네. 그럼 팀원은 몇 날 며칠부터 출근을 해서 몇 날 며칠까지 근무하자, 이런 컨셉의 분장을 하자 해서 딱 그때 현장에 딱 투입되는 거지, 그 현장에 투입되기 전의 과정들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그렇고. 배울 수가 없네요. 배울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거를 따로 너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이렇게 회의했었다 이렇게 알려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래요? 공유를 하지 않는군요. 네. 그리고 뭐 심지어 팀원은 그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대본을 잘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대본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경우도 정말 허다하고요. 근데 우리가 팀장이 됐을 때에는 대본을 보고, 대본에서 내가 팀원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예산은 얼마 정도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시나리오 속에서 어떤 분장들이 필요하겠구나 다 분석을 하고 캐릭터의 설정을 다 맞춰줘야 되고, 회의 진행하면서 또 싸우기도 해야 되고, 여러 과정들이 정말 많죠. 정말 길어요. 되게 약간 드는 느낌은 실제 업무는 팀장이 돼야 진짜 네. 현업에 들어갔다라는 맞아요. 느낌을 받아요. 맞아요. 근데 친구들이 이 팀원과 팀장을
뭐가 다르지에 대한 질문, 의문점을 아예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도 많아요. 아, 그냥 난 무조건 취업해야지, 영화 현장 가야지, 딱 요 마음으로 딱 오고 내가 팀원으로 이렇게 막 활동하다가 나중에 내가 팀장 되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그걸 모른다고 하면 지금 느끼는 느낌은, 답변을 들었을 때 제 느낌은 정말 영화 특수 분장사로서의 내가 뭔가 내 영역을 시작하는 내 영역이 발휘되는 건 팀장으로서 돼야 실무에 투입된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럼 그쵸. 팀원에서 역까지 되는데 얼마나 걸려요? 보통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하세요. 이제 20살 때부터 일을 뛰어들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너 그래도 25, 6쯤에는 팀장 달아야지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5, 6년 뼈 빠지게 고생하고 그러고 와서 팀장 달아라, 그런 말씀이신데, 정말 5, 6년 정도는 팀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 어깨 너머로 지레짐작으로 팀장님이 요렇게 컨셉 대본 보면서 요렇게 컨셉 잡으셨던 거구나, 뭐 그런 것도 어깨 넘어서 배우고요. 팀장이 되면은 그 전에 팀원으로서는 구경도 못했던 서류들을 정말 많이 봐요. 그런 갭 차이가 정말 한 5, 6년 정도는 돼야. 네. 그럼 이런 질문은 한 번도 못 받아보셨다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실제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이쪽에 꿈을 키우는 친구들은 어떤 부분에 가장 궁금함을 느껴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솔직하게 대답해도 되나요? 네. 제일 많은 질문은 연예인 누구 보셨어요? 정말 학생들이 정말 이제 대학교 친구들은 이제 앞에 그 팀원과 팀장의 차이, 이런 질문 해주면 너무 고맙겠는데 그런 질문하는 친구는 많지가 않고요. 제가 사회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정말 이제 연예인 누구 보셨어요? 딱 그 질문이 제일 많고, 진짜.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질문을 넘어가고자 하면은 돈 많이 벌어요? 연봉, 네. 그쵸. 딱 그렇게 물어봐, 직접적으로.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라고. 그럼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답변해 주세요? 저는 정말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너가 뛰는 만큼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거 완전 프리랜서한테 해주는 답변 아니에요?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분장 회사로 취업을 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프리랜서로 다양한 다방면으로 이렇게 활동을 원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처럼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정말 내가 움직이는 만큼 벌어요. 그렇겠죠. 일을 나가야 돈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특수분장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번 특수분장사 분께서도 인터뷰 답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일반 중소기업 회사에 초봉 그 정도 받고 무난하게 정말 회사 같은 느낌으로 근무를 하고 연봉을 받는데, 프리랜서 쪽은 갭 차이가 정말 크고, 처음 그 5, 6년 동안 팀장을 달기 전까지 5, 6년 기간 동안에는 적자를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쪽 분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내가 교육비만 드는 게 아니라 이걸 배우기 위해 재료는 계속 소진이 되니까 재료를 계속 사야 돼요. 연습하려고. 네. 그럼 연습하기 위해서 재료를 사는데 그 재료도 다 거의 다 수입 제품이어가지고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거를 다 충당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일을 접했어요. 일이 딱 들어와서 의뢰를 받아서 일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의뢰받은 분장을 하기 위해서 또 재료를 또 사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번 돈 고스란히 재료값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보통 이제 얘기해 줄 때 너가 최소 3년은 돈 못 벌 생각을 하고 뛰어들어라. 그 다음에 너가 고생한 만큼 보답은 온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해줘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에 대해 아까 많은 아이들이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떤 연예인을 보나요? 가 들어왔다는 건 이 직업의
현실적으로 이 직업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고충이나 문제점보다는 이 직업이 영화 산업에 묶여 있다 보니 그 직업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더 많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제 나이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뭔가 라떼는 시각으로 보면 그 친구들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 존재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분장사님처럼 어머니와 부모님의 그런 반대 속에서 꿋꿋하게 죽을 내길 네. 각오를 하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에게 한마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계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경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부터 분장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아오신 경험자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부모님 반대도 굉장히 심했었어요. 굉장히 심했고 교육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었는데 이게 제가 16년 전이랑 지금 친구들은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고스란히 그대로 부모님 반대 겪고 교육비 그대로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근데 이제 교육비적인 문제로 이제 부모님께서도 많이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돈 들여서 다 접하게 배우게 해줬는데 결국엔 얘가 이 길을 안 가면은 부모님 그런 걱정 정말 실질적으로는 그런 걱정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정말 학생분들이 내가 이쪽으로 걷고자 하는 그 욕심과 목표가 정말 명확하다면은 저처럼 이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갈 자신이 있다면은 그 부모님 반대 다 무릅쓰고 끝까지 열심히 하라고 저는 응원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걸어왔는데 저는 후회하지 않거든요. 저는 정말 저 스스로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제 일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도 이겨내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내용들이라 왜 경험은 절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해주실 수 있는 다양한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한 번만 더 얼만큼 현장이 고되고 힘들지 한 번만 더 고민을 해서 정말 맞아요. 이 길을 선택했을 때 후회하지 않고 뿌듯하다, 행복하다를 느끼면서 선택을 하는 직업을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3부 인터뷰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